안녕하세요. 커피하면서 구독해 놓으면 언젠간 필요한 바리스타 곽쌤 채널의 곽봉준입니다. 오늘 영상은 맨날 기계만 올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저보고 이제 기계생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계도 많이 다루지만 한 번씩 커피에 대한 필요한 거 많이들 올려드릴 테니까 가끔씩 기계하고 연관이 없는 영상이 올라와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엄청 유명하죠. 엄청 유명한 탕후루. 근데 이제 이게 탕후루가 일본에서 유래됐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데 이제 설탕을 우리가 녹여가지고 젖지 않고 녹이면 그게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딱딱한 사탕처럼 되는 약간 그거를 과일에 입혀가지고 이렇게 먹는 요즘에 엄청 유명하죠. 그 엄청 유명한데 너무 비싸도 너무 비싸요, 그죠? 저도 이제 애기들을 두루 키우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 꼭 탕후루를 사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줘보면 한 개에 7,000원, 6,000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 샘플 하나 만들어 놨지만 여기 보시면 자 요거 하나에 요거 한 개 거의 4,000원 꼴입니다. 4,000원. 말이 됩니까? 너무 심하죠, 그죠?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제 탕후루 전문점이 아니라도 일반 카페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탕후루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데 시중에는 이제 탕후루 만드는 영상들이 많이 있죠. 이제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좀 뭐 중간중간 간략한 팁을 넣어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이런 게 중요하더라, 요 포인트가 중요하더라, 요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재료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블랙 사파이어라는 요게 요즘에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거 만들면서 한 개 먹어봤는데 이게 맛이 그냥 약간 떫은 포도 맛이에요. 떫은 포도 맛. 네. 근데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블루베리,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 그 다음에 샤인머스켓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보통 보면 과일철이나 이런 데 보면 딸기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딸기는 안 나오는 철이니까 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식재를, 그러니까 탕후루 재료를 선택할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게 껍질이 있는 거, 이렇게 껍질이 있어서 물기가 없는 거. 예를 들면 뭐 복숭아 이런 거는 자르면 안에 과일 물기가 나오겠죠. 근데 복숭아도 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단단한 천도복숭아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하고, 귤도 껍질이 있다 보니까 안에 물이 그렇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물기가 있는 과일은 웬만하면 잘 안 묻습니다. 안 묻으니까 좀 피해 주시고요. 이렇게 껍질이 좀 단단한 애들, 요런 애들 위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위주로 재료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 필요하죠. 메인 재료는 설탕 필요하겠죠. 설탕은 그냥 흰색 설탕도 되고 뭐지 황설탕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자일리톨 이런 거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씨가 있으면 우리가 씹어 먹기 힘드니까 씨 있는 거는 조금 피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호일은 이제 많이 안 달라붙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쓰던데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꼬지, 꼬지. 그리고 종이 호일 없는 데도 많죠. 없는 집도 많죠. 근데 이제 저는 뭘 쓰냐면 여기 밑에 보면 도마, 이거 도마를 쓰는데 이게 실리콘 재질이에요. 실리콘 재질에 웬만하면 잘 안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 재질을 좀 써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꼬지가 없으시면 뭐 이쑤시개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릴 때는 이제 계량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탕 비율을 우리가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설탕 비율은 저는 딱히 왜 그 설탕 비율을 뭐 1대2로 해라, 뭐 1대3으로 해라, 뭐 그런 말들 많죠, 그죠? 뭐 설탕 3에 물 1, 그죠? 설탕 1에 물 1,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저는 그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고 물보다 설탕 비중이 그냥 많기만 하면 됩니다. 딱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지키는 설탕 2컵에 한 컵 더. 저는 제가 비중을 제일 좋아하는 비중은 1대2, 설탕 2에 물 1. 자, 물 1. 그죠? 자, 이런데 이제 끓이면서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불 켜고 그다음 스탑워치
스탑워치 켜줍니다. 불 켜고, 센 불이죠. 센 불인데 끓기 시작을 하면 불을 줄일 거예요. 아직 이제 끓기 시작하기 전이니까 이 상태로 놔두고, 아까 전에 제가 설탕하고 물의 비중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계량할 그런 게 없다면 방금 보시다시피 약간 이렇게 설탕 잠기기 정도로만 물 부어 주시면 됩니다. 물 좀 조금만 부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좀 끓기 시작하죠. 그럼 불을 최소로 낮출 겁니다. 최소로. 아이고. 자, 제일 낮은 걸로 하는데, 지금 보시면 입자가 지금 이게 고르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으시면 안 돼요. 저으시면 절대 안 되고, 입자를 잘 보셔야 돼요. 입자가 조금 맑아질 겁니다. 맑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자, 집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락앤란 반찬통 다 있죠. 자, 웬만하면 이거 다 꺼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개씩 걸어 놔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걸어 놓으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개 걸어 놓으셔도 되는데, 여러 개 걸어 놓는 것보다 그럼 서로 달라붙어 가지고 모양이 나중에 안 예뻐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개씩 걸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말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꽂으실 때는 앞에 여기 살짝 걸 수 있도록, 붙지 않도록 이렇게 꽂아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설탕 여기 중간에 조금 남아 있고, 지금 거의 다 녹았죠. 녹았고 입자가 굉장히 굵어졌죠. 옆에 주변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보고 올라오는 입자가 굉장히 굵어졌죠. 저기 있으면 설탕이 다 녹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통 보면 이거 계량을 알려드릴 건데, 만약에 종이컵 한 컵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설탕 한 컵에 만약에 물 반 정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탕후루 재료들 여기 보시면 재료들 보통 한 8개, 8개면 딱 맞아요. 8개 딱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도 안 남기고, 재료 하나도 안 남기고 빨리빨리 묻히면 8개 딱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전에 2컵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설탕 2컵 넣고 물 1컵 넣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묻히는 거 좀 찍으면서 여유롭게 묻히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지. 평상시에는 저는 8개에서 10개 기준. 그래서 좀 작게 끼운 애들은 10개 정도, 좀 많이 끼운 이제 재료들은 한 8개 딱 해가지고 묻히시면 속도와 시간 이런 거 딱 맞아요. 그러니까 8개 기준 설탕 1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많이 맑아졌죠. 그죠? 많이 맑아졌어요. 아까 전에 좀 뿌였는데 많이 맑아졌어요. 그죠? 자, 이게 나중에 지금은 물의 질감인데, 이게 나중에 조금 지나다 보면 이 설탕이 다 녹고 조금 지나다 보면 얘가 찐득찐득해지는 느낌이 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하얀색에 가깝지만, 하얀색에 가깝고 투명한 색깔에 가깝지만, 이 색깔에서 약간 나중에 갈색 톤에 약간 어두운 색 톤이 딱 되면서 찐득해지면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자, 지금 아까 전에 투명한 게 한 6분, 지금 한 30초 정도 지나고 있는데, 보통 한 10분 정도 넘어가면, 아까 전에 제가 물 끓고 나서 불 줄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최약불로 지금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한 11, 2분 정도 넘어가면 이제 얘가 찐득찐득해져요. 그때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조금 남아있고 거의 설탕은 다 녹았죠. 설탕이 다 녹은 시점은 보시면 한 9분에서 10분 사이, 이때 되면 거의 설탕이 다 녹고 약간 달고나 냄새도 살짝 납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환고풍증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조금 시간 타임 맞춰놓고 좀 피해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우리가 이거 다 됐나 안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얼음물에 이렇게 띄워보라고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이 육안으로 보시고, 지금 보면 이게 개구리 알처럼 빠글빠글 올라오잖아요. 근데 옆에 보시면 이런 애들은 좀 작은 빠글빠글 올라오죠. 이제 그죠? 전체적으로 이제 빠글빠글 올라오죠. 자, 이 상태가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화면을 제일 잘 기억하세요. 이 전체적으로 빠글빠글 올라오죠.
자, 이게 거의 다 돼 가고 있고, 얘가 좀 찐득찐득해지는 느낌이 이제 육안으로 확 보여요. 그때가 이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타이밍이 다 왔다는 거예요. 자,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10분, 11분 다 돼갑니다. 11분, 그죠? 자, 보시면 11분 정도 다 돼가고, 전체적으로 좀 빠글빠글 거리면서 색감은 아직 투명톤입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요때 만약에 묻히시면 약간 찐득찐득한 약간 그 재질, 질감이고요. 여기서 이제 바삭바삭으로 넘어가려 그러면 살짝 가세톤이 올라왔을 때, 그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지키셔야 되는 거. 화구를 여기 놔두세요. 화구를 여기 놔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얘를 들어서 묻히거나 하면 얘가 식으면서 금방 얘도 굳어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못 만들어요. 불을 나중에 끄시든지 줄이시든지 하더라도 얘는 화구에, 뜨거운 화구에 그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묻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을 끄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줄이든지, 거의 예를 들면 불이 꺼질랑 말랑 할 그 타이밍 있죠. 1단에서도 더 줄이다가 완전히 꺼지기 직전까지 놔두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찐득찐득한 단계. 제가 해보니까 보통 한 13분에서 15분 사이, 그때 되면 이제 묻힐 수 있는 갈색 톤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질감이 약간 시럽 질감 됐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카메라 밖에서는 거의 얘가 좀 찐득찐득한 게 보이거든요. 맑은 톤에서 이제 찐득찐득한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1분 정도 사이에서 1분 정도에서 1분 30초 정도 지나면 이제 갈색 톤, 이제 사탕 같은 그 질감으로 변합니다. 자, 그때 돼서 묻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어디를 또 체킹을 해줄 수 있냐면, 체킹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는 조금 방울이 컸죠. 근데 거의 다 돼 갈 때쯤 되면 맨 위에 이렇게 엄청 큰 거품들이 올라오고 밑에 아주 작은 거품들이 빠글빠글해집니다. 지금 아까보다 이 공기방울 크기가 커졌죠. 맨 위에 올라오는 공기방울 커졌죠. 자, 이때가 이제 타이밍이 거의 다 왔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전에는 사이즈 한 0.7, 0.6 정도 되는 크기의 지름의 방울들이 올라왔다면, 지금은 한 2cm 크기의 지름의 방울들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체킹 포인트입니다. 자, 그때가 이제 그 올라오는 방울 올라와서 터지죠. 이 방울들이 커지면, 그때가 이제 거의 타이밍이 다 왔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거의 찐득찐득한 죄송하지만 요건 아닙니다. 엿하고 비슷한 그런 질감이, 아까 시럽에서 엿의 질감까지 넘어갔습니다. 보시면 화면상에서도 약간 찐득찐득함이 좀 보이죠? 그죠? 찐득찐득한 게 보이죠? 느껴지죠? 그리고 방울들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 앞에 영상에 살짝 돌려보시면 이 방울이 엄청 커졌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래쪽에 아주 미세한 방울들이 있고 위에는 엄청 큰 거품들이 터지고 있다는 거. 앞에 터지던 방울하고는 많이 사이즈가 차이 난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고, 옆에 끝부분의 지름들의 질감들 보시면 찐득찐득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평소에 제가 만들던 것보다 조금 양이 2배로 늘어가지고 끓이는 시간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15분, 원래는 이쯤 되면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양을 2배로 늘려가지고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약간 지금 점점, 그리고 타이밍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아까 전에 첫 번째 타이밍, 그죠? 첫 번째 타이밍이 이제 거품이 이제 이게 거품 질감을 보라 그랬죠. 질감이 약간 시럽같이 찐득찐득해졌을 때, 두 번째 타이밍이 거품 터지는 거품이 굵어졌을 때, 세 번째 타이밍이 느려집니다. 이렇게 이 올라오는 거품 기포가 느려져요. 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다 됩니다. 이제 갈색 톤만 나오면 이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요때부터는 가능합니다. 요때부터는 이제 묻히셔도 됩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묻혀 볼게요. 자, 지금 갈색 톤 나왔거든요. 혹시 보이시나요? 갈색 톤. 자, 이때부터 불을 최소로 줄일게요.
꺼지면 안 됩니다. 아이고. 채소로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묻힐게요. 몇 바퀴 돌린 다음에 그대로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흐르죠. 흐르는 거 놔두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묻히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볼을 넓은 거 쓰면 지금 많이 갈색 톤이 나왔거든요. 좀 끌게요, 불을. 자, 이렇게 보시면 벌써 이제 다 묻힌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묻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묻히시고, 제가 지금 영상 찍는다고 양을 조금 많이 했지만 좀 빠르게 묻히시면 아까도 말했듯이 8개의 설탕 한 컵이면 됩니다. 설탕 한 컵에 물 반 컵, 설탕 한 컵에 물 반 컵. 그러면 8개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죠? 밑에 보시면 흘러내린 거 보이죠? 저거는 나중에 다 마르시면 가위로 커팅 시켜주면 됩니다. 그거까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런 거는 이제 들어가지고, 그죠? 가위로 잘린다는 거는 그만큼 사탕 재질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쁜 탕후루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얼리시면 돼요. 얼리셔도 되고 그대로 먹으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얼려서 먹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한 거, 이제 시원한 과일 맛도 나고, 거기에 이제 바삭바삭한 그 재질을, 아까 전에 바삭바삭한 그 재질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 아까 전에 4가지 포인트 알려드렸죠. 첫 번째, 그 주변이 찐득찐득해지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공기방울 올라오는 공기방울이 굵어지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느려지는 거, 네 번째, 약간 갈색 톤이 살짝 돌 때,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화구 위에 올려놓고 불을 끄시고 최대한 빠르게 묻히셔야 돼요. 최대한 빠르게. 그래서 보통 한 손을 묻히고 말리시고, 한 손은 또 다른 거 묻히시고, 이런 식으로 빠리빠리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굽는 시간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굽는 시간 안에 만약에 뭐 촛불 워머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묻힐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불은 계속 더 빨리 얘가 졸여지니까 그 타이밍 정확하게 굉장히 짧아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는 워머 같은 거 있으시면 촛불 워머에 올려놓고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스타 곽쌤 채널의 곽봉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